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 20일째를 맞았습니다. 어제 저녁 붕괴 아파트 상층부 균열로 한때 구조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재개됐는데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중단을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붕괴 아파트 24층 천장에서 균열이 발생된 것은 어제 오후 5시쯤. 상층부 작업이 위험하다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권고에 따라 대피령과 함께 구조 수색 작업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상층부에서는 대피령 이후에도 4시간가량 외국인 등 용역 노동자 20여 명이 잔해 제거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철거가 마구잡이로 이뤄졌다며 허술한 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철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스러운 건 저희에게는 소중히 다뤄서 이렇게 구조한다고 해놓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다 해집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누가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잔해 제거 작업이 이뤄진 29층은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균열이 발생한 24층 위주로 지지대 보강 작업이 이뤄진 뒤 작업은 오늘 새벽 6시 37분쯤 재개됐습니다. 수일 내에 실질적으로 28층부터 이렇게 수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수부는 구조 수색 작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남은 연휴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주 야간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시민단체와 학동 참사 피해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오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산업개발에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촉구한 뒤 영구 퇴출을 위한 투쟁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광주시민 서면운동과 사고수습본부 항의 방문, 서울시의 퇴출 조치를 촉구하는 상경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6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선 동구와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에 이은 N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져 45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목포와 영암, 무안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남은 전체 22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1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국내 첫 항공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정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공항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옆에 조성이 한창인 항공특화 산업단지입니다. 국내 첫 항공산업 집적화 단지인 이른바 MRO 산업특화단지로 무안국제공항 주변 35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448억 원이 투입됩니다. 외국계 항공정비 기업을 비롯해 항공기 부품과 물류, 기내식 업체 등 항공 관련 업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경유와 대형 화물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연장 등 산단 활성화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 호남고속철이 개통되면 무안구는 무안국제공항과 산업단지를 갖춘 명실상부한 항공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에 의존했던 국내 항공사의 정비 비용이 내수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돼 산단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항공정비는 매출액의 60%가 인건비로 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망원면은 가장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항공단지가 이제 조성됨에 따라서 인구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지방 산업단지로 성공적인 자리매김이 이루어지면 국가 산업단지로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항공산업이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4도, 곡성 영하 7도 등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광주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3cm가량의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곡성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형제 1차 부검 결과 숨진 원인은 익사로 드러났습니다. 곡성경찰서는 어제 곡성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형제의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나왔으며 범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과 119 구조대는 어제 오후 3시쯤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저수지 안에서 숨져 있는 18살과 16살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광주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용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용빈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새로운 정치 교체에 도도한 물결이 일도록 이재명 후보, 송영길 대표의 정치 혁신을 이어가겠다며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 중진과 586 세대 의원들의 용단을 압박한 기자회견 이후 광주 지역 이용빈 의원이 총선 불출마 수준의 3선 초과 금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고 없이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3,159명으로 5년 전인 2017년의 무연고 사망자 수 2,008명과 비교해 57.3%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는 지난 2017년 63명에서 지난해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1인 가구 증가세와 코로나19 속에서 청년층의 사회적 단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 4,425명이 17,900여 필지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토지 임야대장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 1996년부터 시행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지난해만 4,425명이 17,990필지, 1,604만 제곱미터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이나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KGO 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AI 융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핵심인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 가동 전부터 지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AI 데이터 센터가 지난해 11월 광주 첨단 산업단지에서 착공해 88.5 페타플롭스 연산 자원과 107 페타바이트 저장 공간을 갖춘 세계적 수준 규모로 구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센터 완공 전에도 연차별 구축 용량에 따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개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한글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광주광역시가 개발한 비대면 한글 학습 앱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한글을 배울 기회를 놓친 성인 비문해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비대면 한글 교육 학습 플랫폼인 비그플 앱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비그플에는 초, 중등 과정과 금융, 정보, 안전 등 생활문해 900여 개 문항이 탑재됐습니다.
지난해 대면 교육에는 모두 714명이 참여했고 비대면 학습 플랫폼인 비급플 앱을 통해선 5만 5천여 명이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